네,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1 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자료를 요약하는 그런 개념으로 첫 번째는 자료의 중심, 즉 대표값을 요약하는 것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를 요약하는 두 번째로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 정도라서 산포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범위 또는 분산, 그거의 루트를 씌운 표준 편차, 또 사분위 범위, 측정 단위와 다른 변이 계수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료의 요약의 마지막 부분은 자료가의 분포, 즉 자료가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가 하는 게 이제 분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인구 분포는 인구가 지역별로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가, 이게 인구 분포죠. 성적 분포는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 성적이 어떻게 분산돼서 점수들이 포진되어 있는가, 이게 성적 분포거든요. 소득 분포 이런 식으로 분포라고 하는 말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가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가 하는 그 분포의 형태와 관련되는 통계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게 될 거고요. 대단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도에 보면 거기 그림이 노란색으로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의 가운데 그림을 보면 먼저 가운데 정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죠. 쌍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칭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그림의 오른쪽을 보면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죠. 오른쪽으로 꼬리가 깁니다.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프로야구 연봉 그러면 오른쪽 꼬리가 긴 쪽에 유현진 이런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다음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들 왼쪽 그림을 보세요. 왼쪽 그림을 보면 꼬리가 어느 쪽으로 길어요? 왼쪽으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죠. 그렇죠? 왼쪽으로 길게 그러니까 시험을 봤을 때 굉장히 점수가 나쁜 점수인 거죠. 왼쪽은. 그래서 만약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왼쪽 그림이다라면은 왼쪽 그림이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쉬워서 이렇게 점수가 높은 쪽에 몰려 있죠. 반대로 맨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거는 잘 본 애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왼쪽으로 이렇게 봉우리가 크죠. 이거는 시험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하향된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 쌍둥이가 아닌 대칭이 아닌 걸 나타내는 게 그 비대칭 정도를 표현하는 게 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외도. 그 식을 보면은 뭐 세제곱이 나오죠. 세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식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아직 안 해도 되고요. 세제곱을 한다라는 건 맨 오른쪽 그림 보면 프로야구 연봉의 유현진 그럼 몇백억이잖아요. 즉 몇백억 빼기 평균을 해서 세제곱을 하면 값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그 값이 외도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값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 외도가 플러스가 나왔다라면 그림이 오른쪽 그림 같은 형태구나. 반대로 값을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왔구나. 그러면 왼쪽 같은 그림 형태구나. 0이 나왔다. 그러면 가운데 같이 대칭 형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꼬리가 길 때 그 꼬리 쪽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스큐드 돼 있다. 그래서 right skewed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왼쪽 그림과 같이 꼬랑지가 왼쪽으로 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left로 skew 돼 있다. 왼쪽으로 skew 비대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외도와 관련되는 여러분들 기억이고요. 그래서 이런 외도는 그럼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런 걸 하느냐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성장을 하다 보면 알게 됐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값에 이제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은 그런 극단적인 값에 의해서 결과가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그 극단적인 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한다든지 또는 자료 분석을 하는 게 분석 결과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값, 이런 특이값이 있는 경우는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 왼쪽으로 꼬리가 길다 이런 거는 이런 외도값이 마이너스나 플러스 크면은 이거는 특이값이 존재하는 경우다. 그래서 자료 분석하기에 앞서서 그런 특이값들을 잘 처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고 이후에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테니 이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료의 형태를 나타내는 걸 쓰고 첨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컬터시스. 우리가 어떤 것을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첨예하다는 건 날카롭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림 중에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쌍둥이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그것보다 평균, 중심 근처로 더 뾰족하죠.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은 그것보다 아주 평평합니다. 그래서 첨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 평균 쪽에서 더 뾰족한가 아니면 더 평평한가를 나타내는 그런 척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혹시 접한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데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정상적인 규범을 따른다고 하면 가운데 값들이 많이 몰려 있고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이제 적게 포진되어 있는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 모습 이게 정규 분포인데요. 그 정규 분포일 때 첨도값이 3이 계산돼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것이 정규분포보다 뾰족하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왼쪽 것이 평평하면은 첨도 값이 3보다 작게 나옵니다. 식은 거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4제곱 형태로 계산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식까지는 아직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SPSS에서는 이 첨도 값을 어떻게 출력해 주냐면요. 정규분포일 때 이 식에서 계산한 값에서 빼기 마이너스 3을 해가지고 0이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첨도값이 0이다 그러면 정규분포다. 3보다 크면은 정규분포보다 뾰족하다. 평균 근처에서 분포의 형태가. 그리고 왼쪽 그림이면 즉 첨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정규분포보다 더 평평한 그런 자료의 분포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첨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가 정상적인 규범을 따르는 그런 자료 형태인가 정규분포는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그런 척도다라고 정도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시 분포의 형태와 관련되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서 낯설 텐데요. 외도라고 하는 게 비대칭 정도, 그 다음 첨도는 정규분포보다 얼마나 뾰족한가를 나타내는 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는 두 가지 척도가 있다. 그 대표값, 산포도, 분포의 형태를 통해서 자료가 요약돼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자료의 요약, 정리 요약과 관련해서는 그 표준화라고 하는 게 있죠. 표준화는 스탠다디제이션. 여러분들 수학능력 시험 볼 때 어떤 거 해봤어요? 원점수라고 하는 걸 받아봤죠. 그 다음에 표준점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받아봤을 겁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가 명기되어 있고 등급들이 표시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선택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더 객관화 시켜서 보고자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탐구 영역을 예를 들어서 뭐 세계사를 선택했는데 또 다른 학생들은 뭐 지리를 선택을 했다. 근데 세계사 너무 어려웠고 지리는 쉬웠다 그러면 지리를 본 학생들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화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보세요. 식을 보면 분자를 보면 x-x 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모는 s로 되어 있잖아요. x는 자기 값입니다. 빼기 x바는 뭐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편차를 말하잖아요. 편차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기 값에서 평균을 뺀 걸 중심화라고 하고요. 그 아래 S 표준 편차로 나는 걸 여러분들 이제 표준 편차가 1이 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우지만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0, 분산이 1, 뭐 이런 분포를 할 때 다시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x가 단위가 센티미터면 x바도 센치고 s도 센티미터, 다 측정 단위가 없으면 그냥 실수값, 상수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측정 단위가 다를 때, 측정 단위가 다른 때, 그렇게 측정 단위를 없앨 때 이렇게 표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 일단 그렇게만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 슬라이드 네 번째 페이지에 담아놨어요. 자기값 관측치에서 빼기 뭘 한다고요? 평균을 뺍니다. 뭐로 나눠요? 표준 편차로 나눈다 이거죠. 그럼 측정 단위와 무관한 값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보면 단위가 없는 순수한 수치 이렇게 됩니다. 순수한 수치. 그렇게 표준 점수를 만들어서 다 더해보면 평균이 0이 나오고요. 표준 편차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표준화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건 여러분들한테 직접 확인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큰 불편을 느끼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말하면 측정 단위와 무관되게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값들이 더 큰가 이런 것들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한테 있으면 그 데이터 전체 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후에 배우겠지만 뭐 95% 신뢰 수준, 99% 신뢰 수준 뭐 이런 말들을 배우거든요. 그럴 때 이런 표준 점수를 통해서 특별한 각, 정상적인 자료 형태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정 단위가 다른 변수들은 킬로그램하고 센티미터를 더해가지고 뭐 키 더하기 몸무게에서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측정 단위가 다른 것들을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키 센티미터도 표준 점수로만 표준화를 하고요. 몸무게 킬로그램도 표준화를 하고요. 그럼 수치 측정 단위와 무관한 값들이 나오니까 그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표준화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른 변수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 이렇게 표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후에 이 표준화와 관련되는 얘기는 앞으로도 자주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일단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 2주차에서도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도 한번 보여준 건데요. 거기 기술 통계 요약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외국 논문에 있는 걸 이렇게 인용해 온 겁니다. 거기 테이블 1점 보면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관찰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인 통계량이다라는 것의 테이블 제목이고요. 맨 왼쪽에 보면 Characteristics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섹슈얼 펑션부터 해서 쭉 변수들이 나와 있어요. 변수들이 나와 있고 그 두 번째 세로에 보면 mean, mean은 평균이고요. SD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말하고요. 세 번째 range는 범위를 말하고요. 스키아니스는 방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외도를 말하고요. 컬터시스는 뭐예요? 첨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개념들이 이렇게 요약돼서 표현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특히 세 번째 줄의 레인지, 3포드의 하나의 척도죠. 레인지는 최대값 빼기 최소인데 거기 섹슈얼 펑션에 보면 2.00 그 다음 짝대기 33.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33.40 빼기 2.00을 해서 31.4라고 거기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도 1.20 짝대기 5.40이 아니라 5.40 빼기 1.20을 해서 얼마? 4.20이라고 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쓴 사람은 레인지라는 범위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있는 거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평균 같은 경우 보면 거기 값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값들이 커요? 피지컬 심톰이라고 하는 59.40 이런 값들이 좀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열망 이런 거 같은 디자이어 이런 건 2.76 값이 작죠. 표준 편차를 보면은 거기 time since last treatment 가로 열고 month 이래 돼 있는 32.67 이런 값들은 변동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반대로
satisfaction이라고 되어 있는 satisfaction이라는 거 보면 표준 편차가 1.16이죠. 그 값들은 변동이 이렇게 크지 않구나. 이런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스키아니스를 봤더니 여러분들 보면요. 1.52 이런 값이 크죠. 그럼 오른쪽으로 꼬리가 좀 긴 그런 분포를 띠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마이너스 0.94 이런 변수가 섹슈얼 인포메이션인데 이런 건 왼쪽으로 꼬리가 좀 길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컬터시스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1.99 이래 돼 있죠. times since last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보다 평균 중심에서 좀 더 뾰족하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마이너스 1.11 되어 있는 이렇게 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보다 이렇게 좀 평평한 그런 분포를 띠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지금까지 배운 개념이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심인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교에 와서 저희과에 잘 갖추어진 실습실에서 SPS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현재는 그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아 놓을 수도 없고 혹시라도 또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얘기를 진행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냥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앞서 배운 개념들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예제 파일은 고객 만족도 조사한 자료, 고객 만족도.sav라고 하는 자료랑요. 서비스 만족도 조사한 자료, 서비스 만족도.sav. 뒤에 확장명이 sav라고 되어 있는 건 SPSS 파일이다, 데이터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 HWP 이래 돼 있으면 뭐예요? 한글 파일이구나. 뒤에 XLS 그럼 뭐예요? 엑셀 파일이구나. 뒤에 PPT 그러면 PPT, 파워포인트 파일이구나 이렇게 알듯이 뒤에 .sav가 있으면 SPSS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파일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볼게요. 다음 페이지. 먼저 여러분들 그 화면을 여러분들 보면 여기 이제 SPSS 화면인데요. 그 맨 위에 메뉴를 보면 파일, 편집, 보기, 데이터, 변환, 분석,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이 쭉 돼 있죠. 먼저 여러분들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그 저장해 놓은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고객 만족도 SF 파일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 화면에 이렇게 ID Q01부터 숫자들 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이 불러와집니다. 거기서 SPSS 화면에서 그 분석 메뉴를 눌렀죠. 파란색. 그 다음 기술 통계량이라는 걸 누르면 그 옆에 빈도 분석이라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빈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자료 설명이 나와 있죠. 고객 만족도 데이터는 700명의 고객으로부터 한 컴퓨터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조사해 얻은 것으로 여러 가지 측면의 만족도 및 관련되는 80여 개 변수, 세로의 변수가 무려 80여 개 정도 되어 있는 실제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 분석 기술 통계랑 빈도 분석을 눌러보면요. 다음과 같이 가운데 빈도 분석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빈도 분석 대화 상자 보면 왼쪽에 하나가 이렇게 박스가 있고요. 오른쪽에 변수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하얀 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변수들 중에 필요한 걸 클릭해서 오른쪽 변수에 옮겨 놓으면 그래서 전반적 만족도라는 걸 옮겨 놓은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측에 한글로 적어 놓은 걸 보면요. 빈도 분석을 작성하고자 하는 변수 Q01하고 R01을 선택해서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 변수 옆에 보면 버튼에 통계량이라는 게 보이죠? 그 다음 또 뭐가 보이죠? 도표라는 것도 보이죠? 그 다음 형식이라는 것도 보이죠? 이건 이렇게 여러분들 클릭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도표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면 그 아래 하면 빈도 분석 땡땡 도표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표 이용해서 없음 그러면 안 하면 되고요. 막대 도표, 원도표,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원하는 걸 클릭하면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도표와 값도 보면요. 빈도, 프리퀀시, 명수로 찍어줄 거냐, 퍼센트로 찍어줄 거냐들이 체크하게 돼 있는데 우리 슬라이드는 빈도로 돼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 아래 계속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빈도 분석 대화 상자에서 맨 왼쪽
확인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확인 위에 보면 그 빈도표 출력이라 앞에 체크가 되어 있죠. 빈도표가 출력이 됩니다. 누르면은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음 질의 결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결과를 보면요.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걸 보면요. 1.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5명인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약간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4명이고요.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8명이고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20명이고요.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92명이고요. 매우 만족이 11명이고요. 응답 안 한 사람이 9명 있습니다. 전체 700명이 합계입니다. 그 옆에 백분율을 한번 보실래요? 백분율을 보면은 매우 불만 5명은 전체 700명 중에 5, 즉 700분의 5 곱하기 100 하면은 0.7%가 나오고요. 불만은 11명이니까 뭡니까? 700분의 11 곱하기 100 하면 1.6% 나옵니다. 만족은 292명이면 뭐예요? 700분의 292 곱하기 100 그러면 41.7%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백분율을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빈도하고 백분율은 필수적으로 빈도표에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유효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응답한 개수를 가지고 쭉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맨 우측에 누적 퍼센트를 한번 보세요. 매우 불만까지는 0.7이죠. 퍼센트 보면. 불만까지면 0.7 더하기 1.6 하면 2.3%가 되죠. 약간 불만까지는 0.7% 더하기 1.6% 더하기 4.9% 하면 7.1%가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누적해서 합해서 100%가 되게 한 거고요. 그 아래 표는 하나 더 뽑아봤는데요.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 기업에서 쓸 때는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을 묶어서 그냥 이건 불만족이다. 보통은 말 그대로 보통이다.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은 묶어서 매우 만족이다. 이렇게 세 개로 그룹을 해서 표를 만들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불만족 비율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예요? 빈도가 50이고요. 7.1%가 불만하고 있고요. 만족하는 비율은 74.7%, 한 4분의 3 정도는 이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앞서 여러분들 이제 빈도표 결과를 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원도표입니다. 원도표 보면은 맨 우측에 보면은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부터 모른 무응답까지 종류가 8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기여도, 빈도수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각을 내 가지고 이렇게 파이 차트라고도 하고 원도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그림이 별로 안 이쁘죠,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린 다음에 이것을 그래프 기능을 이용해서 편집해서 훨씬 더 예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사회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런 차트,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SPSS를 그리는 것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MS 오피스 알잖아요. 거기서 엑셀에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차트 마법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차트 마법사. 그래서 이런 표는 보통 차트 마법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주로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면요. 자료의 요약의 세 번째 분포의 형태와 관련되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비대칭 정도를 표현해주는 뭐죠? 외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자료가 특이값이 있는가 없는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가 왼쪽으로 꼬리가 긴가 그런 걸 판단할 때 여러분들 쓰는 기준이다 정도 기억하라고 했고요. 또 정상적인 규범을 따르는 분포보다 중심, 가운데 부분에서 더 뾰족한 형태의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더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정규 분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정도를 보는 그런 그 첨도라고 하는 것도 분포 형태 중에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측정 단위와 무관한 표준화라고 하는 것, 자기 값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눈 것, 그 측정 단위와 무관되게 상대적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했고요. 이후엔
지금까지 배운 그런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개념을 SPSS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실습을 직접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화면을 캡처해서 한번 볼 수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개념에 대해서 SPSS에서 빈도표를 그린 거와 또 하나는 이제 차트를 그린 자료를 정리한 거죠. 그 두 가지를 먼저 보여줬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요약되어 있는 표 모형을 여러분들 SPSS를 이용해서 한 결과들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